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헌입니다. 네, 저는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15화입니다. 여름 이제 휴가철 다 돼가죠. 7월 말, 8월 초 이때쯤 보통 휴가들 많이 가실 겁니다. 저는 8월 둘째 주가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4, 5, 6 이때 말고 그 밑에 10일부터 쭉. 그래서 아마 그때는 이거 안 할 거예요. 자. 여름철 안전운전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 아마 2년 전에 제가 사실은 17화에서 다뤘던 내용. 그때는 영상 안 찍었죠. 그래서 살짝 돌려막기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은 중요하니까요. 자, 여러분 수막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막 현상, 수막 물의 막이 생긴다 뭐 이런 말이죠, 그죠? 네, 하이드로플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빗길에서 주행을 하는데 타이어는 여러분들 타이어 이렇게 밑면을 볼 일이 잘 없긴 한데 앞 타이어 이렇게 핸들을 돌려놓고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타이어 면이 보이잖아요. 타이어가 노면하고 접지, 그러니까 붙어서 지지하고 가는 그 접지하는 면을 갖다가 타이어의 밑면, 타이어 그 밑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넓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여튼 있는데 거기에 트레드 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트레드가 있어요. 트레드. 그 무늬가 있어요. 무늬. 타이어에 무늬가 있어요. 어떤 무늬가 있냐면 타이어가 이렇게 이제 타이어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혹은 그냥 직선으로 쫙 이렇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볼록 뭐가 있어요. 볼록 뭐가 있어요. 얘가 이 위에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은 거예요. 골이에요. 여기가 골. 근데 이 볼록하게 여기 있어요. 위에 타이어 면이 달아서 점점점 달아서 얘랑 같아지는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미 교환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 전에 갈아야 돼요. 타이어도 점점 달아요. 아시죠? 보통 뭐 운전하시는 분들 타이어가 달아서 교환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앞 타이어가 더 잘 다르니까 앞 타이어 왼쪽 앞 타이어와 오른쪽 뒷 타이어 그리고 오른쪽 앞 타이어 왼쪽 뒷 타이어를 서로 교환해 가지고 일정 기간 또 타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타이어를 바꿔주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렇게 교환하기도 해요. 그거는 늘 가는 카센터 내가 잘 정해놓고 가시면 사장님이 체크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갈 때 안 됐어요 이래가지고도 해주기도 해요. 그런 부분 체크해주시면 좋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트레드 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F1 이렇게 자동차 막 그 경주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타이어가 크고 넓죠. 그리고 밑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맨맨해요. 이런 거 없어. 왜 맨맨할까요? 왜 맨맨하냐면 접지력을 높이려고 그래요. 접지력. 차는 타이어의 마찰로 인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마찰로? 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공부해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차가 제동을 하면 타이어가 팍 잠기면서 깨익 하면서 스피드 마커를 발생시키러 나가는데 그때 마찰력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마찰력이라고 하는 게 제동할 때만 마찰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차가 앞으로 갈 때도 마찰력이 있어요. 뭐냐면 자, 얼음판 위에요. 얼음판. 타이어 차가 이렇게 그 뻘밭이나 모래 같은데 빠져본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악셀 밟잖아요. 돌면서 안 나가. 왜 안 나갈까요? 이 노면과 타이어가 마찰을 일으켜서 이게 타이어예요. 타이어가 노면을 차고 나가야 되는데 이 마찰이 안 생기는 거야. 얼음판 위에서 악셀 밟아봐요. 나가는 거야. 물론 어느 정도 조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옆으로 미끄러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마찰,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주용 차는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좋냐? 접지력이 좋기 때문에 가속이 좋아요. 이 차의 엔진의 성능뿐만 아니라 타이어와 이 노면 간의 접지력도 좋아야 그 효율을 최대한 발휘하겠죠. 그래서 접지력이 좋고 제동력도 우수해요. 그런데 단 이런 타이어가 만약에 빗길을 갔다 짝살이죠. 그냥 미끄러져 버려. 왜냐? 타이어가 제동을 할 때 타이어에 있는 이 골 말고 이 옆에 이 면이 노면과 마찰을 일으켜서 차를 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달려갈 때도 마찰을 가지고 이 차가 앞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물이 있어. 노면에 일정 높이 이상의 물이 찼어요. 비가 와가지고. 물론 배수가 바로바로 되지만 요즘 우리나라 도로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배수 바로바로 되지만 갑자기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보다 비가 조금 더 왔다. 뭐 엄청나게 쏟아졌다. 이게 아니고 좀 더 왔다. 그러면 길에 도로에 물 흥건한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냐는 거죠. 가다 보면 물이 옆으로 푹 튀는 그런 맨 마지막 차로 같으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게 빗길을 다니셔야 되는데 가끔 그런 경우 있으신 경험 없나요? 이게 좀 이게 뻥 뚫린 도로예요. 그리고 제한 속도가 좀 높은 도로라서 시내 도로나 혹은 고속도로 등에서 한 60km, 70km 이상, 80km 이상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밑에서 뭐가 빗길에 콱콱콱콱콱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 없나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다. 그러면 미안해 해야 돼요. 내 차한테 그리고 나한테 내가 안전운전을 못했었구나 그때 반성을 하셔야 돼요. 자, 뭐냐면 이게 수막 현상이에요. 타이어가 굴러가는데 타이어가 굴러가는 만큼 이 노면을 그대로 이렇게 치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물이 있는 거야.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이어가 이 물을 밟고 내리 눌러서 지면하고 닿아야 되잖아요. 안 닿는 거야. 떠버리는 거지. 왜냐? 차는 1톤이 넘어요. 아무리 작은 차라도 저기 뭐 모닝 뭐 이런 요즘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탔던 아토스 뭐 이런 1톤 그런 경차도 1톤이 넘어요. 1000kg이 넘어요. 질량이. 자, 그런데 그 무거운 차가 뜬다고? 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차가 이렇게 저수지 같은 데 붕 날았어요. 바로 훅 가라앉아? 아니죠. 잠깐 떠 있다가 쭉 가라앉잖아요. 그죠? 롱리브 킹 뭐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버스도. 버스는 참 푹 잠기는 건 안 나오나? 하여튼 간에. 자, 얘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이 타이어에 트레드 골 안으로 물을 집어넣어서 얘가 트레드 골 안으로 물을 집어넣고 이 돌출된 부분 있잖아요. 얘는 이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물이 좀 많은 거야.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뭐 첨벙이 아니고 조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속도가 빨라. 그러면 이걸 꾹 누르고 나가야 되는데 빠르니까 대충 밟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물 위에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와 차 사이에 물로 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수막 현상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차의 타이어는 총 4개가 있어요. 일반적인 승용차 얘기예요. 트럭 말고. 그런데 도로의 중앙선이 여기 있어요. 도로는 어느 쪽이 더 낮을까요? 편경사를 가지고 있어요. 도로는 일반적인 도로는 편경사를 가지고 있어요. 편두통 얘기하죠. 한쪽 편만 두통이 온다. 편경사 한쪽만 경사가 있다. 어디로 경사가 있을까요? 이쪽으로 경사가 있어요. 왜냐? 비가 오면 물이 밖으로 빠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길가에는 보면 이렇게 골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평경사를 가지는 도로에서 비가 갑자기 많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은 이쪽으로 흐르긴 흐르는데 이 막이 생기겠죠. 그런데 어느 구간에선가 이게 도로가 딱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의 물웅덩이가 이쪽에 생겼어. 여기를 지나가. 얘는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얘가 수박 현상이 빡 생겼어요. 콱콱콱콱.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 제가 마찰력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마찰력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얘는 마찰력으로 앞으로 나가는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수학 현상 때문에 떴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왼쪽은 앞으로 박차고 나가고 있고 오른쪽은 붕 떠버렸어. 힘이 어디로 가죠? 왼쪽으로 돌아버리면 차는 오른쪽으로 돌아버리죠. 그래서 빙글 돌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마침 차가 아무것도 없고 넓은 대로라서 한 바퀴 빙 돌아서 정신 차리고 아이고야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옆에 차 쳐박아 버리고 혹은 붕 날라가지고 저게 막 인도에서 타고 넘어가지고 막 뒤집혀 있고 막 이런 사고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수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통상 어떤 상황이냐면 시속 80km 이상 정도에서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물이 있는 지역을 지날 때
타이어가 좀 달아있으면 마모되어 있으면 잘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타이어 점검도 잘 하셔야 되고 타이어 보면 철심이 튀어나올 때까지 타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타이어 값 아까워가지고 내 목숨값보다는 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목숨값보다는 쌀 거 아니야. 넌 죽는 건 그건 모르겠고 나 솔직히 진짜 넌 죽는 건 모르겠고 내 목숨값보다는 쌀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음주운전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죽는 건 괜찮아. 지가 잘못해서 죽는 거면 술 처먹고 죽는 거면 괜찮아. 그냥 욕해도 돼. 술 처먹고 죽는 건 괜찮아. 그런데 남을 죽인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숭악 현상도 타이어의 정비 불량으로 발생되는 상황이면 나 혼자 죽는 건 괜찮아. 돈 아까워 죽는데 뭐 죽어도 되지 뭐. 그런데 남을 죽인다니까. 운전이라고 하는 건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남의 목숨까지 내 손에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다니셔야 돼요. 여름에 숭악 현상 발생될 수 있는 조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80km 이상 정도의 상황에서 비가 오고 빗물이 뭐 0.5cm인가 1cm인가 뭐 어쩌고 이런 거 있어요. 어쨌든 비가 좀 온다 싶으면 도로교통법상 빗길에서 얼마로 달리게 돼 있죠? 0.8로 다녀야 돼요. 제한 속도의 80%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20%를 감속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60km 도로예요. 통상의 일반적인 도시 도로 60km 도로예요. 비가 와요. 그럼 몇 킬로 다녀야 되나? 48km 이하로 다녀야 돼요. 아마 48km로 내가 늘 출퇴근하는 길을 갔다가 48km로 별로 차도 없는데 가다 보면 기어가는 것처럼 느껴질걸? 그래서 비 오는 데도 그냥 60으로 가요. 일단 나도 카메라는 안 찍혀. 그러다가 자빠라진다니까. 디비지고 막. 안전하게 다니세요. 법에 감속을 하라고 해놓은 이유가 있다니까. 빗길에 미끄러지지 마시라고. 그래서 수막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주행하고 있는데 콱콱콱 해. 대응 방법 1번 브레이크를 밟는다. 2번 여기 빨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악셀을 밟는다. 3번 가만히 있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단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핸들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수막 현상이 발생했어요. 차가 돌진 않아. 그게 무슨 얘기야? 좌우 모두 지금 붕 떴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이 빗길이 이 웅덩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물이 좀 많은 곳이 한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가 딱 일정하게 딱 끝날 수도 있고 물은 여기 이렇게 뭐 물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왼쪽 타이어가 먼저 접지를 해. 얘가 힘을 받아. 제가 아까 어떻게 된다 했죠? 그러면 얘는 치고 나가고 얘는 붕 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돌아버려. 그러니까 지금 콱콱콱 하고 있다. 그러면 핸들 꽉 잡아야 돼. 그리고 나서 얘가 정확하게 접지해서 그대로 간다 하면 힘을 좀 푸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틀어진다 싶으면 이걸 꽉 잡아줘야 돼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해야 돼. 운전은 나와 너의 생명을 담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럴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운전을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빗길에서 이런 도로에서 수막 현상 발생한다는 건 네가 과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수막 현상 알아봤고요. 자기 신체 손해하고 자동차 상해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몇 번 계속 말했어요, 그죠? 흔히 말하는 자상입니다. 자기 신체 손해는 최대 얼마까지 들어가냐? 회사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똑같아요. 1억에 5천까지 들어갑니다. 자동차 상해는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현대상은 1억이 됩니다. 그래서 5억에 1억이 들어가요. 자기 신체 손해로 1억에 5억 척이라고 썼네. 1억에 5억 넣고 척이 아니고 천이죠. 내가 발음이 씹혔어요. 1억에 5천 넣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상해인데 내가 자동차 상해를 넣긴 했는데 자동차 상해를 1억에 5천 넣었어요. 같을까요, 보상이? 달라요. 자기 신체 손해 5천을 넣잖아요. 그러면 내가 치료를 받는데 치료비 한도로 5천만 원까지 무조건 다 보상받을 수 있다? 아니요. 치료비 한도로 5천까지 보상받는 게 아니고 각 부상 등급별로, 제가 부상 등급 얘기는 몇 번 했는데 1급에서부터 14급까지 있어요.
통상 통원하는 기준은 그냥 뭐 하루 한 며칠 통원하면 14급, 13급 이렇게 막 14급으로 종결해요 거의. 그런데 5천만 원 가입해 주잖아요. 그런데 5천이면 그래도 다행이다. 일부 다이렉트사 이런 데서 보험 우리는 보험 싼데요 이래가지고 얘기한 게 3천에 1,500 가입을 시켜요. 1,500만 원 가입해 주잖아요. 내가 빗길에 수막 현상 생겨가지고 가가지고 옆에 막 저 화단 들이박아가지고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만약에 수막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내가 보상받는 게 어떻게 보상받는지 알아요? 책임보험만 든 차가 나를 박은 것보다 보상한다고 더 적어요. 책임보험만 달랑 든 차가 나를 박은 것보다 보상한다고 더 적다니까? 책임보험보다 못한 보험을 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책임보험밖에 안 들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럼 그 사람 형사 처벌이죠. 그런데 왜 내 몸은 그렇게 소홀하게? 적어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 자동차 상해로는 넣으세요. 그리고 1억 이왕이면 한도로 넣으세요. 한도로 5억에 1억.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동차 사고로 부상 1,500 가입하고 1억 가입했어요. 자, 상급 부상이 나왔어요. 교통사고로 들이박아가지고 차 뒤집어졌어요. 3급. 3급이면 좀 많이 다친 거예요. 자, 근데 3급 종종 나와요. 자, 3급 부상이요. 병원비 3천 나왔고 2달 입원했어요. 오래 입원했죠? 자, 얼마 나오냐? 자손에서 3급 자손 1,500만 원 가입해두면 한도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750만 원이에요. 치료비 3천만 원 나왔어요. 2달 입원했고. 그런데 얼마 나온다고요? 750 나와요. 2250은 내 돈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후유장애 12급 발생했어요. 후유장애 12급 잘 나올 것 같죠? 잘 안 나오는데 부상 3급 정도면 12급 정도의 후유장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후유장애 12급 얼마 나오냐? 150만 원 나와요. 그럼 얼마 나오냐? 전체 900만 원 나와요. 내가 교통사고 나고 3급 부상으로 3급이면 있잖아요. 운전자 보면 중상해로 해가지고 중상해 합의금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3급이면. 중상해 합의금 요즘 같은 7천만 원까지 나와요. 그런데 후유장애 12급을 입었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얼마 나온다? 900. 자, 자동차 상해로 1억 들어줬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 나오냐? 치료비 3천 그대로 다 나와요. 치료비 3천 그대로 다 나와. 1억 한도로 무조건 다 나와요. 무조건은 아니지 어쨌든 다 나와요. 특별한 다른 게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자료, 일당 이번은 2달 했잖아요. 일당 360만 원 나와요. 그리고 위자료 152만 원 나와요. 이번 간병비 210만 원. 향후 성형 수술비 추정이에요. 추정 한 500 정도. 성형 수술 정도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죠. 이 정도 사고면. 그리고 후유장애 12급 같으면 5천 나와요. 그리고 기타 특약에서 뭐 상급병실 차이가 조정해서 3,210만 원 나와요. 그럼 얼마 나오냐? 놀라지 마세요. 1억 2,432만 원 나와요. 900만 원 나오고 1억 2,320만 원, 1억 2,432만 원 나와요. 얼마 차이예요? 1억 이상 차이 나죠. 왜 자손을 넣냐고. 보험료 싸니까? 보험료 싸?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험료 싼 거 생각하면 그냥 보험 넣지 말고 다니라니까. 몇 년을 보험을 안 넣어도 과태료는 얼마? 90만 원 끝. 정말 자신 있으면 책임보험도 넣지 말고 그냥 다녀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은 넣잖아. 그리고 거기에 대인 무한 자손 무보험 넣잖아요. 그죠? 이왕 보험 넣을 거 자손 넣지 말고 자상 넣으세요. 작게는 뭐 한 몇만 원에서 많게는 한 돈 10만 원 이상도 차이 나긴 나더라고요. 가장 좀 높으면. 그런데 자, 이런 사고 안 날 것 같죠? 종종 납니다. 의외로
제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람보르기니를 들어박아가지고 그 차 막 뒤집어져가지고 옆에 람보르기니가 포르쉐까지 박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한 3억 막 이렇게 뭐 대물 나가면 어떡하냐 막 대물은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두세요 하잖아요. 이런 사고가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더 많이 나요. 무조건 자동차 보면 자동차 상해로 넣으세요. 제가 저희 고객님 중에 정말 답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딴 데 가세요 해도 그냥 저한테 가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드려요. 그냥 딴 데 가신다면 저는 그냥 보내드릴 거야. 그런데 신규로 저한테 보험 가입 문의를 하시잖아요. 자손으로 가입하겠다.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얘기하면 그냥 딴 데 가입하시라고 해요. 저는 이런 사고 나서 이렇게 보상 받으면서 나한테 나중에 욕할 거를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딴 데 가입하세요. 다이렉트 가입하세요. 그래요. 다이렉트에 가입해가지고 내가 가입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렇게 가입하세요. 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열을 막 올리겠어요. 최근에 또 그런 사고 하나 있었어요. 자, 자기 신체 손해잖아요. 자손. 자동차 상해잖아요. 자상. 어떻게 된다고? 나한테 안 넣어도 돼. 본인이 넣는 보험에 갱신할 때 나 자동차 상해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야. 보험 한도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고 그거 좀 높여서 가입하시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어린이스타 종합보험은 뭐냐면 이거 뒤에 있는 건데 어린이스타 종합보험이라고 지금 현대해상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3년 이상 유지했던 어린이 보험에서 보험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손보겠다라고 하시면 기존에 보험금을 얼마를 탔든 현재 통원을 하고 있든 입원을 해가 있든 막 안 먹고 그냥 받아주겠다 막 이런 게 있어요. 입원까지는 아닌가? 현재 뭐 통원을 하고 있다. 막 내가 보험금 몇 천만 원 받았다. 아무 상관없이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린이 보험 지금 현대해상에 가입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 한번 본인 담당자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거나 뭐 저한테 본인 담당자한테 얘기하세요. 자, 현대해상의 이교훈이고요. 여름철 안전운전 하시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세요. 자, 안전한 여름 휴가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꺼내졌어. 감사합니다.